무한의 부를 창조하는 잠재의식의 힘. 부의 초월자. 제69장. 소망을 이루고 기적을 일으키는 글쓰기. 해마다 새해 전야가 찾아오면 나는 매년 같은 사람들을 만나 새해 맞이 확언을 한다. 이 모임에 참여하는 이들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소망을 종이에 써온다. 건강, 부, 사랑, 표현과 관련된 바람을 적는 것만 허용된다. 즉, 4가지 주제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소망이라면 어떤 내용을 써도 된다. 예를 들어 새해에 바라는 것이 오직 지혜뿐이라면 이는 표현과 관련된 소망으로 분류된다. 삶과 사랑, 진리와 아름다움, 깊은 내면의 부를 바깥으로 더 많이 풀어내고 싶다는 소망이기 때문이다. 소망을 적을 때는 친구나 친척을 위한 바람도 한 가지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친구나 친척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누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화로운 해결책을 소망합니다. 라고 적는 식이다. 참가자들이 소망을 다 적으면 그 종이를 모두 모아 하나의 봉투에 넣고 봉한다. 이 봉투는 모임에 참석한 이들 중 한 명이 집에 가져가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가 다음 새해 전야의 모임에 가져온다. 그리고 봉투를 열어 종이를 주인에게 돌려준다. 사람들은 1년 전 자신이 종이에 쓴 소망을 혼자 다시 읽어본다. 사람들은 지난 1년간 소망을 이룬 이들이 많은 데에 깜짝 놀란다. 한 남성이 내게 보여준 종이에는 아내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바람과 가족과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회사에서 승진하여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았다. 발령지로 떠나기 전 6주의 휴가를 받은 덕분에 그 기간에 가족과 장기 크루즈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다. 새로 부임한 지역에서는 회사와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매일 가족과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잠재의식이 지닌 무한한 지성이 나의 바람을 이뤄줄 것이라 굳게 믿으며 진심을 담아 가장 간절히 원하는 바람을 적는다. 이들을 위한 나의 신년 인사는 매년 다음과 같이 끝을 맺는다. 우리는 잠재의식에 각자의 소망을 씁니다. 질서에 따라 모든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종이에 소망을 적은 뒤 봉하는 이유는 신뢰와 확신을 갖고 잠재의식의 지혜에 전적으로 맡기기 위해서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듯 소망도 질서에 따라 실현되리라는 것을 안다. 이를 신성한 무관심이라 부른다.
모든 걸 잠재의식에 맡기고 관심을 거두면 늘 확언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신성한 무관심이란 확언을 글로 옮겼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할 일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생각과 상상은 진정한 부가 있는 곳을 알려준다. 특히 잠재의식은 복합적인 이득을 가져다 준다. 잠재의식에 전달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보다 몇 배의 놀라운 결과물을 가져다 줄 것이다. 종이에 자신의 소망을 적어서 가지고 다녀라. 그 내용을 계속 되새기면 잠재의식이 발동되고 잠재의식은 결국 특별한 방식으로 소망을 실현해 줄 것이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지식을 쌓아라. 거기에 유독 눈에 띄는 직감이 발휘되는 것을 눈여겨보아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상상하라. 마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를 현실에 구현할 것이다. 무언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 날이 갈수록 관심의 대상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그 대상에 집중하면서 모든 방면에서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게 핵심이다. 타인이 더 많은 부와 행복을 누리기를 바랄수록 더 많은 부를 끌어당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끌어당기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꿈을 이룰 것이다. 이루어질 거라고 진심으로 믿고 확언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가 바로 신성한 무관심이다. 신성한 무관심을 실천하는 사람은 기적을 바라는 사람보다 더 자신이 있으며 확신을 갖고 매사에 임한다.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 부자가 된 작가 이야기. 그 사람의 태도가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게 사느냐를 결정한다. 주디는 여러 편의 글을 기고해 대중에 알려진 실력파 작가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돈을 벌려고 글 쓰는 게 아닙니다. 돈이 뭐가 어때서요? 물론 돈이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글을 쓰실 때도 있겠죠. 하지만 작가님의 글은 다른 사람에게 지식과 영감, 용기를 줍니다. 그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는 게 어때서요? 올바른 태도만 취하면 금전적인 보상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내 말에 주디는 몸서리치며 말했다. 그녀는 정말로 돈을 좋아하지 않는 듯 보였다. 돈과 글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싫습니다. 제 글에 담긴 정직함이 얄팍한 돈 때문에 변질되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같은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돈은 더럽고 악의 근원입니다. 모든 걸 망치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우주에 악한 것은 없습니다. 선과 악은 사람들의 생각과 동기에서 비롯된 개념이지요. 모든 악은 사람들이 삶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마음의 법칙을 잘못 사용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일한 악은 무지예요. 무지의 결과는 고통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구리막대가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쇠막대는요? 금은요? 그건 다르죠. 엄밀히 따져보면 다른 게 맞지만 사실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숫자가 인쇄된 종이에 그렇게 특별한 점이 있겠습니까? $100짜리 지폐는 사실 그저 숫자가 인쇄된 종이에 불과해요. 생각이 그 지폐에 힘을 부여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 따라 지폐가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돈이 있다면 돈을 선하게 쓸 방법을 찾을 겁니다. 하지만 돈을 벌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돈 때문에 제 성격이 바뀌고 직업까지 바뀌면 어떡하죠? 저는 진실한 마음을 잃지 않을까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마음의 법칙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의 흐름을 향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능을 개발하는 것도 발전이니까요. 주디는 내가 가르쳐준 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키우는 학원을 연마하기 시작했다. 이 기법을 더 많이 훈련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주디는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기 전 이 학원을 외웠다. 돈에 대한 사고를 바꾸자 삶에서 놀라운 일이 펼쳐졌다. 돈은 악하고 가난은 선하다고 믿었던 미신에서 벗어났다. 무의식적으로 돈을 비난했기 때문에 돈이 도망갔다는 것도 알았다. 주디의 수입은 석 달 만에 3배로 늘어났으나 이는 주디가 앞으로 누릴 경제적 번영의 시작에 불과했다.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돈과 친구가 되면 늘 돈이 넘쳐날 것이다. 더 충만하고 부유하며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욕구다. 돈은 튼튼한 경제를 위한 수단이다. 인생에서 돈이 막힘없이 흐르면 나는 경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지금부터 돈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을 알아보자. 돈은 교환의 상징이자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야 한다. 돈은 곧 아름다움이자 호화로움이고 풍요와 안전 그리고 고상함을 뜻한다.
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키우는 학원. 내 글은 사람들의 마음을 축복하고 치유하고 영감을 주며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방식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돈은 내 삶에 끊임없이 흐르고 나는 이 돈을 지혜롭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돈이 내 삶에서 끊임없이 흐르니 나는 기쁘고 자유롭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이루어주는 학원. 나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이 바람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끌어당기는 것을 압니다. 나를 사랑하고 아껴줄 남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하고 크나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내게 영감을 주듯 나는 그를 깊이 사랑하고 아끼며 영감을 줍니다. 그는 나의 이상을 사랑하고 나는 그의 이상을 사랑합니다. 그는 나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자유로우며 존중합니다. 이 말은 내 입을 떠나도 다시 내 입으로 돌아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확신과 믿음을 갖고 소망을 잠재의식에 새기면 소망이 이루어지고 완성됩니다. 결혼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잠재의식에 내재한 무한한 지성이 내 바람을 이루어 줄 거라 되새깁니다.